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시간 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 거지는 대표적으로 뭐가 없냐면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건강이 제일 소중하다고 하는데 하루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빵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대로 살거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게 분명하지 않은 우선순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회사를 오래 다녔었어요. 그때부터 좀 세계적인 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좀 배우고, 이 플래너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시간 관리를 또 하게 되었고, 또 2007년부터는 시간 관리 강의를 하면서 또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열심히 사람들한테 좀 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20년이 넘게 이쪽 분야에 종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으로 일을 하면서, 그래, 사람들한테 좀 더 쉽고 그리고 실천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 보니까, 물건을 정리하는 것처럼 시간도 정리하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 갑자기 물건 정리와 시간 정리가 비슷하다고 얘기하지?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좀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냉장고를 정리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못 먹는 거, 뭐 먹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먹을 거, 내 몸을 좀 건강하게 하는 거, 또 뭐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를 사서 넣어야겠죠. 시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냉장고처럼 하루에 주어지는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딱 제한된 시간 내에서 우리가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대로 쓰려면 쓸데없는 일, 불필요한 일들을 넣지 말아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일들,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뭐 계획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건을 정리하는데 비우고 채우고 넣고 빼고처럼 시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시간 속에 중요한 일을 넣고 쓸데없이 불필요한 일은 빼고, 이 과정, 이 구분, 이 실천이 저는 시간 정리다. 그래서 물건 정리처럼 시간은 놓고 빼는 것인데, 딱 두 가지만 고민하면 되겠죠? 오늘 뭐 하지? 오늘 뭘 하지 않지.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보다 딱 한 가지만 구분을 해도 시간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하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이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지? 무엇을 위해서 얼마큼의 시간을 써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결정, 이거는 뭐 사실 고민 크게 할 것도 없고요. 너무 어렵게 결정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일과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게 시간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들한테 시간을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속이 막 너무 상한 거예요. 아, 그래, 사람들이 좀 시간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설레는, 혹은 막 직접 와닿을 수 있는 개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간 부자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간 부자가 아니라, 시간을 세 가지 형태로 쓰는 사람이 시간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시간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통제라는 것은요, 시간을 할당할 수 있고, 내가 이걸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물론 직장인 중에는 결정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루 종일 결정 못하진 않겠죠. 내가 일정 시간, 하루에 어떤 분들은 한 5시간 정도만 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거든요. 잠자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율성이나 좀 상관없으니까, 그래도 5시간이라도 내가 내 일과 내 삶을 위해서 통제할 수 있다면 시간 부자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자유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시간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불편함, 뭔가 좀 얽매임이 없고, 나의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중에는 자기 돌봄의 시간일 수 있고, 자기 개발일 수 있는 시간일 수 있고, 자기 관리 같은 시간인데,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다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라도 영화를 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시간을 굉장히 좀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일하느라 막 치여가지고 내가 그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걸 위해서 시간을 쓰지 못한다면 자유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시간 부자는 시간에 대한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 나의 미래, 나의 어떤 소중한 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투자라는 건 뭐 공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휴식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직장인들이나 또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이제 어머니, 부모님들 중에 굉장히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내가 지금 뭐 애 고3인데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나 지금 뭐 어디 무슨 회사의 어떤 팀장이니까 뭐 직장 퇴근해도 항상 핸드폰 봐야 되고 막 이메일 오면은 바로 막 답장해야 되고 막 이렇게 너무 이제 자신의 일에 대해서 강한 책임감이 좀 더 심해져 가지고 이 죄책감을까지 만들어서 정말 어떤 시간도 자신을 위해서나 자신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나 심지어 건강을 위해서나 소중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나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에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얼굴에 마스크팩 붙이는 한 15분 정도의 시간도 굉장히 좋은 투자다라고 정의하거든요. 자신을 위한 투자죠. 자신의 어떤 피부를 위한 투자 같은 건데 이 최소한의 투자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일정 시간, 일정 활동이 명확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간에 대한 통제, 자유, 투자의 마인드와 실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 부자다. 그리고 우리 모두 시간 부자 되자. 시간 부자가 되는 삶이 좀 더 마음의 평화도 있고 좀 더 생산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어제의 하루 또 지금까지의 보냈던 시간은 통제, 자유, 투자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 이 중에 뭐가 좀 부족한가라고 생각한다면 시간 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인드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훈련은 시작되는 것이고요. 내가 시간을 확보하는 것, 투자를 위한 시간, 자기 돌봄 같은 걸 위한 시간, 그러니까 마스크팩 같은 거 붙이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위해서 쓰신다면 오늘부터 그 쓰신 시간이 활동이 여러분들을 시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시간을 이제 부자처럼 써야 되고 시간에 대해서 좀 통제 같은 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도구가 뭔지 보니까 가계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가계부라는 걸 만들었고, 돈 가계부는 뭐냐면 이제 들어온 돈과 또 나간 돈 적어서 일정하게 이제 패턴도 파악하고 자신만의 어떤 이 돈 사용 패턴을 자신의 어떤 전략을 위해서든 목표를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전 시간도 정확하게 사용 내역을 기록하면 이 내역된 것으로 가지고 이걸 넣을지 뺄지 아까 시간 정리 개념으로 설명했던 것들을 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방향성 있게 이런 걸 좀 늘려야 되고 이런 걸 좀 줄이고 이걸 위해서 요거를 이제 오전으로 좀 바꾸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통제력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만든 게 이제 시간 가계부입니다. 시간 가계부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 시간 24시간이 아니라 저는 딱 15시간만 쓰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수면 같은 시간은 이제 사실 적을 필요 없는 시간, 기록할 필요 없는 시간이고 나에게 가장 생산적으로 또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한 15시간 정도만 규정해서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 이게 적어보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 겁니다. 시간 일기, 시간 가계부.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을 한번 어떤 일들을 위해서 했는지 좀 분류해보고, 일인지 휴식인지 혹은 뭐 자기계발인지를 이렇게 내역으로, 가계부 쓸 때 이게 뭐 식비, 뭐 공과금 이렇게 분류하듯이 분류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엄청 중요한데, 대표적인 이유가 시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되게 불분명하게 시간을 씁니다. 지금 내가 일하는 시간인가? 내가 지금 이거 휴식하는 시간인가? 스스로가 그 시간에 대해서 할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할당만이 그 시간은 좀 가치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분류를 하고요. 세 번째는 평가해 보는 겁니다. 저는 시간에 대한 평가를 4가지로 얘기하는데, 낭비했는지, 생산적으로 썼는지, 소비했는지, 혹은 투자했는지. 시간 속에 낭비되는 시간이 있다면 쓸데없이 많이 했거나 하지 말아야 될 활동들을 했을 시간이고요. 소비했다 그러면 그냥 사용한 시간일 뿐입니다. 생산적으로 썼다는 것은 뭔가 좀 더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같은 게 될 수 있고요. 투자라고 한다면 이 가치가 지금 당장은 아닌데 미래, 그게 내년이 될 수 있고 3년 후가 될 수 있는 이 가치 있는 활동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대표적인 투자는 이제 자기 개발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운동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활동들마다 어떤 평가를 했는지를 보면 나의 하루 시간이 마치 돈으로 환산하듯이, 그래 나는 뭐 한 시간이 뭐 한 5천 원이야. 그래서 생산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이제 플러스가 됐을 것이고, 낭비라고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시간 가계부를 사용하면 시간에 대한 좀 더 시각화, 구조화, 그리고 체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머릿속으로 있는 것 같은, 혹은 또 마음속에 시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그 시간을 내 가지고 있는 종이에 옮기고, 이 옮긴 것들을 가지고 한번 체크해보고 분류해보고 파악해보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평가가 중요하겠죠. 이걸 내가 좀 낭비를 했나? 내일은 이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과정 속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최소한 100일 정도는 시간 가계부를 써서 그동안의 나의 시간 사용 패턴 파악, 나의 문제점 인식,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좋을지에 대한 어떤 모듈화, 아까 구조화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시간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단 100일 만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시간 정리 못하는 사람들, 저는 시간 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 거지는 대표적으로 뭐가 없냐면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이거를 좀 풀면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어떤 분들은요, 건강이 제일 소중하다고 하는데 하루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빵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치 우리 위선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대로 살거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게 분명하지 않은 우선순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 가계부를 써서 자신이 정말 아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위해서 하루에 몇 분이나 쓰는지, 정말 단 5분도 쓰지 않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건 지금까지 책임 없게 살거나 아까 위선적으로 사는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우선순위가 뭔지는 알겠어요. 자, 예를 들면 건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우선순위를 내 하루의 시간 속에 넣으려면 크게 보면 4개를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건강을 위한 시간을 계획해야 됩니다. 플랜. 그래,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2끼를 꼭 먹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2끼를 꼭 먹겠다라고 그러면 사실 이게 언제 먹겠다는 거야? 아침을 먹는다는 건지, 뭐 4시에 먹는다는 건지, 그냥 뭐 무슨 라면을 먹는다는 거지 되게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확하지 않은, 측정되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이걸를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막막한, 그게 계획을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겠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통 스마트한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듯이 분명하게 확실히 측정할 수 있고 되게 현실적이고 이런 형태의 이제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 단계는 그 계획을 실행해야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계획을 아침 9시에 먹겠다 그러면 9시에 실행하는 게 그 계획이 이제 실천을 한 거겠죠. 그런 식으로 실행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획이 없으니까 당연히 실행이 없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내 계획을 실행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야 되는데 체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아까 9시에 밥 먹기로 했는데 그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했으면 체크, 안 했으면 X. 뭐 오늘 꼭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시간을 조정하거나 혹은 뭐 누군가에게 이제 부탁하거나 혹은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런 형태로 좀 가능한 것과 또 불가능한 것, 위임할 수 있는 것과 내가 꼭 해야 되는 것, 연기할 수 있는 것과 연기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평가, 체크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새로운 조정이 필요한데, 그 조정이 바로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랜, 체크, 액션, 이걸 PDCA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존하는 시간관리 시스템 중에 가장 오래되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체계적인 시스템이 PDCA인데, 실제 시간 사용을 못하는 거지들, 시간 거지들은 이 PDCA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플랜이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플랜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단계를 다 이렇게 거치지 않는 분들이 있고요.
저는 PDCA에서 가장 중요한 게 A, 마지막에 있는 A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못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좀 죄책감, 뭐 좌절감 이게 느끼기보다 이걸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을 줄이든 혹은 이제 다른 어떤 시간대로 바꾸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지만 나에게 맞춘, 나에게 어울리는 내 삶의 어떤 이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시간을 계속 정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PDCA 기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간 거지분들이 엄청 많기에 저는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이 우선순위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PDCA 기법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시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 사용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너무 여건이 다르죠. 저는 뭐 지금 육아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육아맘의 고충 같은 거 사실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시간 사용엔 정석은 있다는 겁니다. 워라벨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육아를 하거나 초년생 돼가지고나 엄청난 회사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겐 워라벨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균형보다 조화가 더 현실적으로 좀 맞을 것이고 이 조화라는 게 이제 내가 어떤 딱 끊고 이렇게는 할 수 없겠죠. 저도 일을 하다가 여건이 되면은 공과금 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약간의 조화스러움이라 생각하고 내가 퇴근을 해서 회사 일을 좀 집에서 좀 봐야 되고 잠깐이라도 이메일을 확인해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이게 좀 리듬이 깨졌네? 뭔가 좀 이게 좀 너무 개입하네? 이런 느낌으로 이 활동에 대한 스트레스 받기보다 그냥 조화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조화로움 제가 좀 가장 좋아하고 또 강조하는 게 이제 마음의 평화라는 거거든요. 시간은 사실 직장에 다니거나 또 뭐 육아를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통제 불가능한 시간이 많은 것이고 또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활동들이나 그만큼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진짜 정작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일정 시간을 하고 못 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러나 통제 불가능한 시간이 하루에 24시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의 이 시간 사용 패턴을 시간가계부를 통해서 분석을 좀 해봤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 육아는 하지 않아도 육아를 하는 사람들의 시간 사용 패턴 중소기업만 다녔어도 대기업에 일했던 사람들의 시간 패턴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 그분들의 시간 사용에 대한 이 분석을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이 패턴을 보니까 아무리 바쁜 분들 아무리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도 최소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뭔가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 사용 방법 중에 가장 이제 추천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바로 타임 블록 시스템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또 빌 게이츠가 굉장히 오랫동안 썼던 시스템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타임 블록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 나이가 아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활동일 수 있고 또 내가 여가 혹은 여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딱 고정시키고 그 시간에 내가 마치 학교에서 우리 수업 시간표가 지정되어 있고 딱 그 시간을 지켰던 것처럼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하는 활동을 그냥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독서, 어떤 사람은 그냥 잠깐의 휴식, 밥 먹고 나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회사 주변이나 또 집 근처 이렇게 산책하는 이런 류의 시간 같은 거를 해서 마치 이렇게 알람 맞추듯이 시간표를 정해서 시간을 쓰시는 것이죠. 굉장히 좀 루틴한 시간일 수 있고요. 되게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건데 사실 그냥 막 엄청 다양하고 복잡하고 힘든 정말 통제되지 않은 시간 중에 약간의 고요함에 있는 시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계획하에서 또 나의 어떤 우선순위에 할당된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의 어떤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가 한번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시간 중에 잠깐의 시간이라도 이 블로킹이 되고 그 시간에 어떤 약속처럼 알람 맞추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캘린더에 매일 고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포스트잇으로 써 있습니다. 2시에 뭐 하기 이런 식으로. 그게 굉장히 이 복잡한 하루의 시간 중에 마치 휴식을 알리는 전광판, 휴식을 알리는 알람 소리, 휴식을 알리는 여러분들의 신호등 같은 그런 시간이 되실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블럭을 만들어 보셔서 이 엄청 혼란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짜보시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그 관계는
정리됐을 겁니다. 관계라는 건 주로 시간이 정리해주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정리해주고 나의 기억이 정리해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체 못할 돈이 있어요. 그 지쳐 못할 돈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또 나에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막 돈 꿔달라, 뭘 같이 투자해보자. 그런데 이 돈과 또 시간과 마음과 이 감정 같은 것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아까 시간을 정리하고 물건을 정리한 것보다 훨씬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돈을 빼앗아 가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요. 여러분들 가장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고요. 그것이 삶을 정말 위험하게까지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되지만 정말 많은 마음의 결단도 필요하고 또 자기 훈련도 필요하고 진짜 어렵죠. 그렇지만 인간관계는 분명히 정리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제가 인간관계 정리에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기대치 정리하기입니다. 내 친구, 내 가족,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줬으면 좋겠어. 나에게 화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 나에게 좋은 기분, 칭찬 같은 거 그런 거를 줬으면 좋겠어. 이제 기대치를 한번 적어 보니까 어떤 것들은 이제 나에게 주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이제 원하는데 안 생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요구해야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는 내가 좀 잘못 정한 기대치구나. 포기를 하든 내 기대치를 좀 줄이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정말 불편했던 사람들, 감정적으로 안 좋았던 사람들과 이 기대치 차원에서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좀 불편함이 있다.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한 좀 뭔가 이렇게 좀 정리되지 않은 감정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머리 싸매지지 마시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적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또 줄 수 있는 거,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적다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건 좀 포기해야겠구나. 이걸 위해서는 또 이런 류의 이제 추가적인 어떤 액션이 필요하구나. 저는 그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화로 풀기 어렵다면 저는 이제 카톡 메시지나 이메일 같은 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디지털화된 방법이지만 실제 좀 불편함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많이 보내봤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내가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 속으로만 앓고 또 머릿속으로 막 좀 불편한 감정을 갖기보다는 그런 류의 행동으로 연결하고 적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리 방법 아니겠습니까? 한번 적어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방향성 같은 거를 정해보면 좋을 텐데 제가 직장을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건 일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일하는데 방해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막 욕하고 막 해코지하는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쳐다보는 게 싫었고요. 같이 회사에 있는 게 싫었고요. 옆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출근도 하기 싫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의욕이 떨어져요. 너무 삶이 피폐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불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기도 싫었던 말 한마디도 건네기 싫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항상 이제 같이 옆에서 회사에서 봤던 사람이지만 너무 놀라웠던 것은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분의 가족 관계는 어떤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보고 듣고 또 물어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씩 적어갔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 불편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뭘 잘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항상 그 불편했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와 다른 점을 봤고요. 내가 싫어하는 모습만 보이게 됐는데 제가 적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저보다 훨씬 잘난 점, 훨씬 잘하고 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건요, 제가 아무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의 강점에 대한 시기와 질투였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인간관계에
관계에 대한 불편함을 정리하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일기를 써라. 대화, 만남, 내 그냥 혼자만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나는 뭐 K를 만났는데 오늘 기분이 안 좋았다. K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 K야, 이런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자신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그 대화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서 K에 대한 관심, K에 대한 어떤 나만의 정리, 분석, 그리고 그 K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 계획,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정말 너무 슬픈 거는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 그 사람 한 명을 가지고 한번 관찰, 일기, 분석, 내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또 요구하거나 부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좀 관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 맛있는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작은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 불편했던 사람들과 좀 더 멀어지려고 하지, 또 그냥 내 위주로만 생각하지,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거를 또 꺼려했지, 정말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혼자만의 생각만 가지고 뭔가 좀 더 부담을 느꼈지. 이런 들이 아마 생각되실 거예요. 관계도 물건 또 시간 정리처럼 실천이 중요합니다. 너무 머리 싸매지 마시고 좋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진짜 거리를 둬야 될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겠다라는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수도 있겠죠. 저는 싫어하는 사람 두 번이나 안 만나거든요. 불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너무 유형별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온다 그러면 안 갑니다. 왜? 그 정도의 거리는 제가 정할 수도 있고 그런 형태의 모임을 갈지 말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 삶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A가 B랑 똑같기도 하고요, A 때문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A 같은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실천이기 때문에 관계도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번 일기, 기대치 작성, 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 내가 요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적어보는 그 정도의 실천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